투자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는 시간. 오늘은 한국의 주식 수익률입니다. 옆에 차트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어떤 차트냐면 한국하고 미국이 그려져 있죠. 어떤 차트냐면 흔히 말하는 글로벌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지수가 있습니다. MSCI 지수. 거기에는 선진시장 지수도 있고 신흥시장 지수도 있는데 이 두 개의 지수 각각을 다 합쳐보면 51개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51개 나라가 있는데 이 51개의 나라들 중에서 한국의 최근 1년 동안 주식의 수익률이 몇 등이냐라는 겁니다. 몇 등이냐. 근데 보시면 한국은 지난 2010년부터 쭉 그려보면 이게 굉장히 좋을 때도 있고 굉장히 나쁠 때도 있고 최근에는 1등이죠. 최근 1년 동안을 놓고 보면 51개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주가 수익률이 높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게 MSCI 지수이기 때문에 환율도 들어가요. 한국이 최근 1년 동안 통화 가치가 원화 가치가 올라간 것도 반영이 돼 있고 코스피는 아닙니다. 코스피 종목이 대부분입니다만 꼭 코스피는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한국이 전체적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미국은 성적이 좀 꾸준하죠. 꾸준한데 한국은 1등 하다가 꼴찌하다가 1등 하다가 꼴찌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에서 나올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좀 길게 보면 이 기간 동안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투자 성과를 얻었는데 늘 1등 한 건 아니죠. 늘 1등 한 건 아니고 늘 한 30% 이내에 들었어요. 근데 한국은 왔다 갔다 1등과 꼴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체 기간에 투자 성과는 그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최근까지 보면 좀 좋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운용사에서 운용본부장을 할 때였는데 그러니까 매번 펀드가 성과가 어떻느냐 이런 걸 상대적으로 따지는 거죠. 전체 비교 대상 펀드에 지금 몇 등이냐, 상위 몇 %냐 이런 걸 계속 따지는데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위 30% 이내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라. 그러면 1등 한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반에서 30% 이내에 계속 들면 그러면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하느냐라는 겁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왜 이 운용업계에서는 투자의 세계에서는 꾸준하게 상위 30% 이내에 들면 한 3년 그렇게 하면 1등 한대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학교는 그렇죠. 졸업할 때 1등 하는 애가 늘 1등을 해요. 늘 1등. 2등, 잠깐 2등 했다가 계속 1등 하는. 그러니까 늘 잘해야지만 1등을 하는 건데,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늘 1등을 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상위권에만 있으면 결국 1등을 하게 된다. 이건 어떤 차이일까? 어떤 차이일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게 암기든 뭐든 어쨌든 그 실력이라고 보면 이 자기 실력에 따라서 성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실력에 따라 성적이 나오는 건데 이 투자의 성과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세상이 들쭉날쭉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의해서 나의 투자 성과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세상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거기서 한쪽에 너무 치우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상위권에서 꾸준하게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시장이 좋을 때든 시장이 나쁠 때든 꾸준하게 상위 30% 이내, 상위 30% 이내는 들어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한테 제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교수님들한테 당신은 다른 교수님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다른 교수님들보다 강의를 잘하고 훌륭한 교수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하면 90% 이상이 나는 평균보다 뛰어난 교수다라고 말씀하신대요.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평균보다
그러니까 도로상에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 평균보다 운전을 잘하십니까? 못하십니까? 물어보면 7, 80%가 나는 평균보다 운전을 잘한다고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평균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들 나는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의 사례를 본다고 한다면 나는 투자의 세계에서도 상위 30% 이상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다 하죠. 내가 하위 50%라고 생각은 안 할 겁니다. 뭐 남들보다 잘하니까 내가 투자를 하겠다고 시작을 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만 마음의 결심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만 유지를 한다고 한다면 투자 왕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좋을 때나 시장이 나쁠 때나 내가 상위 30%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한 3년 지나고 나면 나는 오늘의 투자 왕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학교 공부처럼 암기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1등 한다거나 누가 계속 1등 한다거나 장인이 있죠. 가령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요리 잘하는 셰프, 내가 꾸준하게 이 업계, 요리 업계 상위 30% 이거 아니죠. 잘하는 사람이 계속 잘합니다. 근데 이 투자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표현도 한번 들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 이기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일까? 아니면 덜 못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일까?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루저의 게임이냐, 위너의 게임이냐 이런 표현을 쓴 적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국이 이제 들쭉날쭉 투자의 성과가 전체 51개국에서 놓고 보면 좋을 때는 아주 좋고 나쁠 때는 아주 나쁘고 이걸 왔다 갔다 하는 한국이 있고 그냥 꾸준하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차이가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미국 기업들이 소비재 기업들이 많고 소비는 그렇지 않습니까? 소비는 꾸준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비자는 경기 침체든 아니면 경기 좋을 때든 경기 좋다고 하루에 4끼 먹고 경기 나쁘다고 하루에 2끼 먹고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소비는 좀 꾸준합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오래되게 되면 소비를 좀 줄이기도 하고 경기 침체 시기에는 지출이 많은 소비를 좀 줄이긴 합니다. 근데 진짜 줄이는 게 아니고 이연시켜 놓는 것에 불과하죠. 좀 더 쓰다가 나중에 사자라고 이연시키는 것에 불과하지 확 줄이고 소비자가 망하고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는 꾸준합니다. 그래서 소비에 집중하는 기업들, 소비재를 만드는 기업들은 좀 꾸준한 주식의 성과가 좀 꾸준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근데 투자는 그렇지 않죠. 투자는 들쭉날쭉합니다. 그리고 산업은 늘 부침이 있어요. 소비자들이 패턴이 바뀌거든요. 그럼 이제는 소비자들이 이제는 전기차를 사는 거죠. 이제는 내연기관차를 이제 사는 걸 많이 줄이고 전기차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내연기관, 엔진 만드는 회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부침이 생기는 거죠.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올라가고 내연기관 엔진의 부품을 만들던 회사가 이렇게 좀 덜 못하게 되고 이런 식의 부침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비재는 그러면 그렇습니다. 내연기관차를 만들다가 소비재 회사는 전기차를 만드는 식으로 옮겨갈 거예요. 근데 부품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본재 중간재를 만드는 회사들은 부침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위 기업들 보면 이런 자본재 중간재 만드는 기업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꾸준하지 않고 기업 투자가 확 증가하느냐, 기업 투자가 글로벌하게 좀 많이 둔화가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부침이 좀 크게 나타나는 이게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소비재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좀 꾸준하게 가고 그래서 좋을 땐 좋고 나쁠 때 나쁜 게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산업과 관련된 문제고 그게 외국인, 개인, 기관 이런 투자 주체의 어떤 매수와 매도에 따른 그런 패턴의 차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미국 시장을 볼 때와 한국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야 되겠죠. 생각이 달라야 되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경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 투자가 늘어날 때가 있고 기업 투자는 줄어들 때가 있거든요. 이 차트하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한국이 51개국 중에서 몇 등이냐라는 거를
좀 이렇게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면 한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이 사이클을 그리는 이 그래프하고 비슷한 그래프를 우리가 찾아야 될 겁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움직임을 그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걸 갖고 기본적으로 한국의 주가가 전 세계에서 제일 성과가 좋겠네, 전 세계에서 좀 성과가 나쁘겠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차트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그리는 게 뭐냐면 가장 비슷한 게 한국의 수출 증가율입니다. 한국이 수출을 잘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재 중간재 기업들이 많은 거죠. 수출이 잘 됩니다. 뭔 이야기겠습니까? 글로벌하게 투자가 잘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뭐 작년 연말부터 뭐 올해 1월 달 수출 증가율도 나왔는데 11% 정도가 나와요. 1년 전에 비해서. 이 말은 한국의 수출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공급하는 자본재 중간재를 수입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1년 동안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투자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수출이라는 게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지만 부침이 있겠죠. 그러면 그때 가면 한국의 투자한 성과가 다른 나라에 투자한 성과보다 또다시 나빠지는 일도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수출 증가율을 열심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수출 증가율은 뭐 5일, 10일 단위로도 나옵니다. 통관 기준으로.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통관, 세관이 있죠. 거기서 이제 어제자 기준으로 통관된 수출 얼마다, 뭐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그걸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게 ISM 제조업 지수, 미국 지수긴 합니다만 전 세계 투자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이거는 매달 2일이나 3일, 3영업일 사이에 지난달께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전달에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요. 그 설문조사한 결과를 집계해서 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빨리 나오는 지표입니다. 뭐 가령 2월 초에 나오는 1월 달 ISM 제조업 지수는 1월 중순쯤에 대충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게 그때 기업들이 이게 뭐 아무렇게나 그냥 설문조사 대충 해서 보내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설문조사 결과들은 거의 안 봅니다. 근데 이 ISM 제조업 지수는 열심히 보는 편인데,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잘 하더라고요. 그때의 감정이나 이런 기복을 반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게 확실하게 그때의 제조업 상황을 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도 열심히 보는 편입니다. 제일 열심히 보는 건 한국의 수출이고,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도 열심히 보는 편이고, 그 다음에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보는 편인데 요거는 조금 문제가 좀 늦어요. 한 2달 정도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ISM 제조업 지수나 한국의 수출은 빠른 데이터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좀 들쭉날쭉이에요. 추세가 바뀌었나? 아닌데 이거 그냥 일시적인 거 아닐까? 혼란스럽습니다. 지표가 빠르면 빠를수록 변동성이 크고 추세의 변화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근데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조금 늦긴 하지만 추세가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차트 자체가 상당히 매끈하게 갑니다. 깔끔하게 들쭉날쭉 없이 깔끔하게 고점 쳤구나, 떨어지고 있네, 저점 쳤네, 올라가겠네, 이런 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OECD 경기 선행지수 자체가 실물 경제에는 굉장히 선행하거든요. 심지어 9개월 정도까지 선행한다고 하는데 제 기준으로는 이거는 확인사살, 확실하네, 추세 바뀌었네 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의미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일반적으로 후행지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선행지표인데도 OECD 경기 선행지수는 깔끔하게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확인용으로 쓰는 것이고, 좀 빨리 나오는 데이터는 한국의 수출, 그 다음에 ISM 제조업지수 이 두 개를 놓고 이거 좀 안 좋아지나? 우와, 정말 좋아지고 있네? 이런 판단을 하고 확인하는 것은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놓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내는 리포트에도
이 세 가지는 자주 언급을 하고요. 차트를 자주 언급하고, 그리고 뭐 매크로와 관련된 거, 경제와 관련된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제 리포트가 아니더라도 누구의 리포트를 보시더라도 요 한국의 수출 증가율, ISM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OECD 경기 선행 지수, 그런 게 있으시면 나오면 그런 것들은 눈여겨 보시길 부탁드립니다.